8월의 세 번째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 민심은 어떤지 여론조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 조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한국갤럽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41, 국민의힘 22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지금 19%포인트고요. 지난 MBS 조사로 대체를 했었죠. 네. 이때는 진보가 7.1%가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갤럽은 반대로 보수가 지금 2.7%포인트 더 많은 걸로. 그러니까 보수의 응답이 확실하게 많아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여론조사 꽃 전환 면접은요. 민주당이 54.0, 국민의힘이 24.5입니다. 29.5%포인트 차인데요. 지난주보다는 1.9포인트 줄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다음은 ARS 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39.9, 국민의힘 36.7로 격차가 지금 거의 오차 범위 내로 지금 3.2포인트 차입니다. 지난주에 18.1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그 15%포인트가 지금 갑자기 줄었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이제 하락폭이 좀 큰 걸로 나타났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보수층에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결집은 확실히 있었던 거죠. 같은 ARS 조사인 여론조사 꽃 자동응답 조사는 민주당이 48.9, 국민의힘이 32.1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줄었습니다. 여기도 줄었군요. 예. 그러니까 평균을 내봤더니요. 민주당은 5.5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3.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0.7 상승을 했는데요. 뭐 조국 대표의 사면으로 좀 상승세가 앞으로도 조금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진보 표집이 3.9 정도 많았는데 이번 주는 보수가 1.2포인트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수 표집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지는 않죠. 지금 그 차이로 보면 거의 뭐 5% 정도가 더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꽃 정당 지지도를 지난주와 함께 비교를 했습니다. 자, 위에 보시는 이 두 개가 지난주 거고요. 아래 두 줄이 그래프가 이번 주입니다. 자, 공교롭게 지난주 위에 것이 전환 면접이고 아래가 ARS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6.7 똑같죠. 예. 다만 이제 ARS가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개혁신당 지지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거는 전환 면접의 무응답층이 ARS에서는 응답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샤이보수가 좀 그 ARS에서는 적게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아래 이번 주 조사하고 민주당 그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자, 이 54%가 이번 주 전환 면접 조사 응답률인데 자, 56.7과 비교하면 2.7% 떨어졌으니까요. 오차범위네. 예, 오차범위 냅니다. 자, 그리고 또 반면에 국민의힘은 25.3에서 24.5로 거의 뭐 똑같은 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자, 그런데 ARS만 유독 56.7에서 48.9로 크게 떨어졌죠. 7.8%나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올랐고요. 자, 이걸 보시면 이 한날 1시에 조사한 겁니다. 그렇죠. ARS나 전환 면접이나. 그런데도 ARS만 유독 차이가 난 것은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변화라기보다는 조사 방법에서 나오는 차이다. 이거를 이 표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ARS 방식인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지난주보다 아까 15%나 두 당 격차가 줄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사 방식에서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상세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ARS가 아까 중도층 하락폭이 이제 네.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전화 면접은 중도층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같은 ARS라도 연령이나 지역이 뭐 일정하게 경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이게 또 교차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조사가 좀 불안정하고 예, 좀 부정확한 그런 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고. 예, 제가 볼 때는 저 ARS에서 이게 나타난 거는 대기. 전당대회 효과가 큰데 자 그런데 ARS가 그러면 대기를 한다 하더라도 ARS가 유독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응답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은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기다려도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받을 확률이 높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ARS는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ARS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게다가 휴가철까지 겹치는 그렇죠. 바람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국정 지지도,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지지도인데 지난주 갤럽이 네. 긍정 평가가 59, 부정 평가 30이었습니다. 지금 보수 진보를 1대1로 환산한 NGI 지수는 69대 31. 그러니까 69대 31이면 거의 7대 3이죠. 이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 리얼미터는 자, 그런데 국정 수행 지지율이 긍정 51.1, 부정이 44.5. 이게 지난주하고 비교해 봤더니 11.7포인트가 좁혀졌어요. NGI 수치도 한 8%나 이제 좁혀졌습니다. 더. 여론사꽃 국정 지지율은 전화 면접조사가 68대 30.9입니다. 지난주보다 긍정이 3.3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NGI로 환산했더니 1%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꽃 조사에서 ARS는 58.6 대 39.9로 격차가 크게 줄었고요. NGI로도 10%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인이 궁금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표 한번 보시죠. 이게 갤럽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부정평가 이유를 주관식으로 물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특별 사면이 갑자기 이제 22%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새로 나타난 건데, 그리고 민생지원금 이게 과도하다 해서 이게 11%, 외교 10%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자, 그래서 이 원인이 특별 사면이 이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은 됩니다만, 그러나 잘 보시면 민생지원금은 지금 지난번에 25%에서 지금 11%로 14나 줄었습니다. 외교도 4%가 줄고, 그리고 인사가 문제다. 이것도 6%가 줄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부정평가의 이유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새로운 특별사면 때문에 부정평가가 나빠진 게 아니라 부정평가의 이유를 다른 걸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밉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층의 이게 이유만 바뀐 거지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얼미터가 지금 제일 큰 변화가 있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왼쪽 그래프가 국정수행평가고 정당 지지도가 오른쪽인데 완전히 똑같이 닮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2주 전부터 아주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급경사를 그리면서 긍정은 하락하고 부정은 올라가고, 반대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아주 급속하게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급격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패턴이
ARS 조사에서만 그렇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다음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일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66.2로 가장 이제 긍정이 높았는데 거의 완만하게 계속 이게 이제 하루 단위로 하다 보니까 완만하게 보입니다만 계속 지속적인 하락을 했고 긍정이 부정은 지속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14일 기준으로 보면은 긍정 48, 부정 47. 자, 이러다가 역전되게 그렇죠. 지금 네. 생겼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다른 조사 하나 같은 기간 동안 조사했던 KBS 조사를 살펴봤더니 국정 지지도가 긍정 63, 부정 27이었습니다. 뭐 리얼미터고는 예, KBS 조사 한국 리서치인데요. 뭐 완전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는 뭐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긍정이 많은데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48, 국민의힘 19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ARS 조사의 취약점이 아주 나타난 걸로 그렇게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지금 대통령이 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죠. 일 하나는 잘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지금 굳게 박혀 있어서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8월 12일이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20일, 이번 주 금요일 20일이죠. 뭐 정당 지지율이나 모든 부분이 20일 지나면 다시 회복될 걸로 보입니다. 네. 금요일까지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날 발표하는 저 여론조사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근데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RS 조사인 경우 그렇고 그렇죠. 네. 예, 전화 면접 중심으로 지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대표 있죠.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다음 지방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선택 받겠다고 출마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주에도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조국 전 대표는 최종 목표가 당연히 차기 대선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장으로는 출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 단체장 출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 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보다는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출마할 경우는 부산 북구, 그 다음에 민영배 의원이 광주시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광주 광산, 이 단체장 출마하는 곳의 보궐에 출마할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공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저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때까지도 합당은 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이제 어제 읽히던데요. 3년 후에 있을 그 총선에서도 민주당하고 협력을 해서 국민의힘의 의석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민주 진영의 의석을 극대화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한 걸 보면 그때까지도 합당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의 세력을 극대화한 상태. 그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합당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쨌든 좀 당분간은 좀 조용히 계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출소하자마자 소고기 먹은 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 꽤 많던데 네네. 당분간은 좀 조용히 계시는 것도 또 정치적 또 성장하는데 또 나은 일 아닌가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튼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통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